라임 사태 이거 도대체 뭐예요? 600억 원이 잡범이라고. 싹수가 노랬다고 볼 수 있죠.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사회 1팀 강광우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금융팀 정용환 기자입니다. 선배, 라임 사태로 시끄러운 지가 꽤 됐는데요. 라임 사태 이거 도대체 뭐예요? 뉴스가 좀 중구난방이라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 사건을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재테크하려고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펀드에 가입을 하잖아요. 투자자들은 이 돈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라임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펀드 운용회사가 이 돈을 못 주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 규모가 무려 1조 6천억 원이나 되죠. 우리는 이것을 라임 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펀드 운용회사의 부사장이란 사람이 그 펀드에 투자된 돈으로 기업 사냥하는데 자금을 대주고 개인적으로 돈을 빼돌립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기업 사냥꾼들과 손을 잡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김봉현이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최근 보도에서 많이 등장하는 라임 살릴 김 회장이란 바로 그 인물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범죄가 정권과 연루가 됐다는 의혹인데요. 이 부분은 청와대 전 행정관의 개인 비리가 검찰 수사로 일부 드러나긴 했지만 아직 조직적으로 연루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선배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어렵기는 어렵네요. 네, 그렇죠. 이 라임 사건이 복잡하기도 복잡한데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주범 2명, 라임 자산운용의 부사장이었던 이종필과 기업 사냥꾼 김봉현 그 2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필은 원래 외국계 증권사의 유명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증권맨이었던 이종필이 범죄자로 변해가는 과정은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1단계는 라임에 합류했던 2015년 11월입니다. 선량한 증권맨이었을 때죠. 이종필이 라임에 합류할 당시 라임의 펀드 자산 운용 규모는 200억 원이었습니다. 회사로서는 사실 별로 큰 금액이 아니죠. 이종필은 라임 운용에 합류하자마자 펀드 수익률 조작 등 범죄의 맛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2단계인데요. 2016년부터 2017년 당시 사모펀드 업계에선 이종필이 금수저다. 그래서 부럽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돌았다고 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종필이 라임 운용에 와서 96억 원짜리 펀드를 만들었는데 이 펀드 안에 들어있던 20억 원짜리 자산이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이 펀드에서 8% 수익률을 낸 거죠. 그 자산은 파티게임즈라는 코스닥 상장사의 12, 다시 말해서 전환사채였습니다. 네, 투자 자산의 20% 이상이 휴지 조각이 된 건데 최종적으로 수익이 8%나 났다는 거네요. 네, 그 당시에 이종필은 업계에서 자기 아버지가 이 20억짜리 시비를 다 떠안는 대신 펀드에 돈을 넣어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야 금수저 좋구나, 뭐 부럽다, 그것도 실력이지, 뭐 이런 식의 뭐 자주 섞인 뭐 그런 평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가 아들 펀드 잘 되라고 20억 원이나 넣어줬다는 거네요. 진짜 금수저인가 보네요.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당시 파티게임즈 CB를 사준 게 이종필의 아버지가 아니라 메트로폴리탄이라는 부동산 시행회사였다고 합니다. 메트로폴리탄은 나중에 라임 운용으로부터 2,500억 원을 투자받고 그 중에 2천억 원가량을 경영진 내지는 실소유주가 횡령한 그런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이종필이 사실상 주가 조작범과의 교류를 이때 당시부터 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때부터 범죄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군요. 싹수가 노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2017년 지금 정권이 들어서고 2018년부터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 정책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벤처기업의 CB 등을 15% 이상 보유하고 있는 펀드에게 코스닥 공모주 30%를 우선 배정해주고 펀드의 수익자들, 다시 말해 가입자들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시장에선 CB 투자 잘하는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어요. 이미 기적적인 수익률을 낸 주인공 이종필은 그때부터 물을 만난 거죠. 시중의 투자금은 이때부터 라임 자산운용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운용자산은 이때부터 수직 상승해 2019년 6월 말 5조 6천억 원대까지 치솟죠. 이때 이종필은 3단계로 접어듭니다. 본격적으로 기업 사냥꾼들과 결탁해 투자사들을 찬탈하는 계획을 짜고 리베이트로 돈을 횡령하는 계획에 가담하게 되죠. 이종필이 이때 만난 게 바로 문제의 김봉현인데요. 김봉현이라는 사람 정말 골 때리더라고요. 김봉현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보면 김봉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올해 초 도주하기 직전까지 정말로 수백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진짜 회장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들까지 홀딱 넘어가게 한 김봉현의 비결은
바로 돈 쓰는 스케일에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대 전환사채 보유 내역을 보여주고 룸사롱에서 하루 수천만 원, 한 달에 2억 원가량을 쓰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고 해요.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여기다가 이 사람의 담대한 모습 역시 사람들을 홀리기에 충분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나지막한 음성으로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데요. 이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압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사람은 자기가 조폭 출신이라고 소개하면서 조폭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 주변에 좀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자기 친구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다. 또는 여권의 유력 인사와 내가 지인이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정치권의 인맥도 자랑했다고 합니다. 사실 김봉현이 2018년 코스닥 업체들에 접근했을 때만 해도 김봉현한테는 자기 돈이랄 게 별로 없었다고 해요. 대부분 저축은행과 사채업자들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조달했다고 하고요. 그 대출을 이용한 뒤에 코스닥 업체의 경영권을 사고 이 회사들의 자금을 빼내 또 다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후 김봉현은 자신의 운전기사 그리고 교회 지인들, 회사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관리하면서 이 돈을 이리저리 돌리고 돈을 빼돌렸다고 해요. 그런 김봉현이 라임 이종필을 만난 계기가 따로 있다면서요? 네,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에 있었던 수원여객 탈취 사건입니다. 라임의 비극이 여기서 바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종필과 김봉현이 만나 알짜 버스 회사를 탈취하려고 한 사건입니다. 수원여객은 당시 스트라이커 캐피탈이라는 투자 회사가 최대 주주였어요. 이 스트라이커 캐피탈이라는 회사는 수원여객의 지분을 인수할 때 라임 운용으로부터 270억 원을 대출받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갚을 시기가 안 됐는데 라임이 갑자기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48시간 안에 320억 원을 상환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면 1,000억 원짜리 수원여객은 라임을 통해 김봉현의 페이퍼 컴퍼니로 넘어가는 구조로 설계를 했어요. 하지만 스트라이커 캐피탈이 돈을 갚아버리면서 이들의 계획은 꼬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종필은 김봉현한테 성공보수 30억 원을 미리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그 뒤로 이것 때문에 김봉현의 수족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이후인 2019년 중순부터 라임펀드가 꼬꾸라지기 시작했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이종필은 라임펀드를 살리려고 방방곡곡 뛰어다녔는데 이때 역시 김봉현이 자기 회사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의지했다고 합니다. 이종필이 잠적한 뒤에도 김봉현은 1조 원 가까이 라임펀드를 판 대신증권 장모 센터장에게 찾아가 자기가 라임을 살려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장모 센터장 녹취록에 김봉현이 라임 살릴 회장님으로 소개가 되기도 한 거고요. 김봉현은 나중에 향군상조회를 인수해 상조회 돈으로 라임을 살릴 계획도 짰습니다. 근데 상조회에서 돈을 빼는데 실패하면서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죠. 뭔가 긴 꼬리가 그때부터 잡히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수원역의 횡령 시도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김봉현은 지난 1월 잠적했습니다. 완전 영화네요, 영화. 그러니까요. 근데 경계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라임 사태라는 큰 그림을 김봉현과 이종필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김봉현은 라임 펀드 중에 기껏 600억 원을 해먹은 잡범에 불과합니다. 600억 원이 잡범이라고요? 물론 큰 돈인데 라임으로부터 2,500억 원을 투자받은 메트로폴리탄, 아까 말씀드렸죠. 메트로폴리탄의 김모 회장은 무려 2,00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 김모 회장은 또 다른 김 회장이죠. 김봉현과 다른 김모 회장입니다. 이 사람 말고도 네페스 신소재 이런 시비 세력들이 라임의 주범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큰 주범들이 굵직굵직하게 있는데 김봉현은 그중 하나였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계속 김봉현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건 김봉현밖에 취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나머지들은 꼬리를 밟기도 어려울 정도로 취재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라임 부사장 이종필과 기업사냥꾼 김봉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회에서는 제도권 금융사가 이 판에 어떻게 끼어들게 됐는지, 그리고 정권 연루설의 실체는 무엇인지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